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플랫샷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면도가 보이게 좀 화면 돌려주고요. 플랫샷 FSHOT. 자, 이번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자, 밑에 있는 항목이죠. 일단 여기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이제 여기 이 두 가지인데, 일단 처음에 써있는 거 이제 포그라운드 라인. 포그라운드는 정경이라는 뜻인데, 포그라운드라고 하면 정경, 즉 외형선을 얘기합니다. 외형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obscured 라인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가려진, obscured라는 건 가려진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숨은선이란 얘기죠. 숨은선. 자, 그래서 이제 외형선과 숨은선의 형태를 이제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해줄 수 있는 항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색상, 컬러. 하나는 라인 타입, 선 종류. 이걸 정해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밑에 컬러, 라인인데, 숨은선 같은 경우는 하나 좀 다른 게 있죠. show. 즉, 숨은선을 표현할 거냐, 안 할 거냐. 자, 저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일 간단한 숨은선을 표현하지 않는 show를 체크를 끄고요. 그 다음에 create 버튼 눌러주고, 자, XY 평면으로 생성되니까 XY 평면으로 돌려주고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 내려놓을게요. 비교되게 딱 내려놓을게요. 자, 엔터 3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진실에 나온 내용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가죠. 숨은선까지. 숨은선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숨은선까지 표현된 형태, 그리고 실제 외형선 볼 때 가려진 부분,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완전히 진짜 표현 안 해놓고 이제 표현된 외부의 형태들만 보이는 이제 외형선들만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어디가 숨은선인지 어디가 외형선인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구분을 안 하는 거 아냐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한다. 단 이제 그거에 대한 선 정리는 내가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걸 일일이 찾아야 된다. 어디가 숨은선인지 내가 일일이 찾아야 된다. 요거랑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요 두 개 띄워놓고,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여기서 없는 선들은 숨은선, 이렇게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CAT 1급을 본다 그러면 문제랑 비교해서 어디가 숨은선인지 막 찾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이걸 개별적으로 내가 일일이 선택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도 일일 테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필요하겠죠. 자, 다시 프론트로 볼게요. 자, F 샷. 자, 그래 놓고, 자, 숨은선 다시 쇼로 해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선의 이제 색깔과 선 종류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외형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CAT 2급을 1급도 마찬가지지만 할 때 이제 그린, 녹색, 초록색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숨은선은 노란색으로 하죠. 노란색으로. 그다음 선 종류는 여기서 히든. 인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선 종류가 컨티뉴어스 히든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히든을 미리 제가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 로드를 했으니까 저기 나오는 거지. 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선 종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 중심선 없죠? 그 다음에 팬텀 없죠? 그러니까 사전에 로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아더를 눌러가지고 로드할 수 있는 라인 타입 창, 선 종류 창을 띄워서 여기서 로드 버튼을 눌러서 로드를 해주시던가. 어쨌든 저 리스트에 뜨는 건 무조건 로드된 것만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든 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또 하나 내려놓죠. 그러면 이제 확연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창, 포그라운드랑 obscured 라인이랑 다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는 원하는 형태의 색상과 원하는 형태의 선 종류로 정리가 되더라.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시험에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는 뭐냐면 CAT 1급이에요. 1급 상황. 1급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데, CAT 1급은 선 종류와 선의 색상은 반드시 레이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전개된 건 레이어를 통해서 정의된 게 아니에요.
자, 익스플로드를 제가 깨볼게요. 익스플로드를 깨고 선을 하나 선택을 해보면 선의 특성인 색상과 그 다음에 선의 특성에 있는 선 종류가 변경된 겁니다. 레이어는 0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AT 1급 같은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쵸? 네. 다 싸그리 감점이겠죠. 자, 자격 시험을 가지고 논하지 마라. 난 실무자다. 라고 한다면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도 회사마다 그 선을 규정하는 레이어가 정해져 있고요. 다 거기 맞춰 쓰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변환해가지고 나 특성에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협업이 안 돼요. 회사도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레이어를 통해서 선 종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선 종류, 선의 형태를 정해주는 것에 레이어라는 항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이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레이어를 써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면이 보이게 돌려줄게요. 정면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FSHOT.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요. 자, 일단은, 둘 중 하나는 변경을 해야 돼요. 둘 중 하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를 변경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선 종류를 변경하셔야 되고, 컬러를 변경하셔야 되고, 둘 중 하나만 변경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뭘로 놓냐면, 하나는 바이 레이어로 놓는 거예요. 하나를 바이 레이어로 놓는 건데, 어쨌든, 뭘 하든 저는 이제 작업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구분이 좀 쉬운 건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니까 색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색상을 바꾸는데 색상도 내가 지금 바꿔주려는 색상하고 같은 색상을 쓰면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바꿨는 레이어를 바꾼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외형선도 그린을 쓴다 그러면 그린하고는 다른 색상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얘는 시안, 하늘색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타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여기 보면 여기 바이레이어 항목이 있어요. 항목이 바이레이어를 딱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문선도 노란색을 써야 되면 노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랑 겹쳐서도 안 돼요. 하늘색과 다른 색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젠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마찬가지 바이레이어로 놓습니다.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플래시앗 기능에 밑에 한 칸씩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칸씩 더 있어가지고 레이어 LA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레이어에서 본인이 갖다 놓고 싶은 레이어를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바이 레이어로 넣으면 되거든요. 거기까지 기능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쓰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작업해야 되니까 뭐 작업해야겠죠.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은 자 평면도로 돌려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딱 내려놓고 엔터. 자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요렇게 엔터죠. 3개 3번 눌러주고 요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서 되게 이제 불만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특성이 바뀐 거지 레이어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데 그럼 요렇게 해주면 이거 어차피 안 맞는데 얘도 안 맞고 얘도 안 맞는데 뭔 차이야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맞춰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육안상으로는 제가 원하는 레이어 형태랑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걸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0번이긴 하지만 다 선택을 해도 0번 레이어이긴 하지만 그걸 까먹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꿔줄 때 두 가지를 모두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레이어를 먼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녹색선에 해당하는 외형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해요.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외형선 레이어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바이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형선 레이어의 색상을 내가 변경을 하면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밑에 컨티뉴어서도 바이 레이어를 바꿔야 돼요. 왜? 외형선에 내가 선 종류를 바꾸면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쵸? 다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에 해당하는 것도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서 수문선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 얘도 바이레이어 바이레이어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하늘색으로 된 걸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제가 아까 좀 불편하게 선택했는데 이 선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유튜브에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때 수봉선으로 할 거 일일이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막 순서대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맞춰놓고 나면은 순서대로 선택할 필요 없이 신속 선택을 이용하시면 돼요. 신속 선택. 그래서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고 이제 한글 버전은 신속 선택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제 영문 버전은 퀵 셀렉트라고 나오는데 얘를 딱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색상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일부러 색상을 변경을 했잖아요. 색상으로 맞춰준 거예요. 칼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마젠타가 요거죠. 6번. 요걸 해놓고 오케이 하면 마젠테로 된 것만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를 아직 분해를 안 해서 따로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일단 얘를 분해를 먼저 하고 X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클릭 그 다음에 퀵 셀렉트 여기서 마젠타 칼라의 마젠타 색상을 변경하는 게 여기 들어온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까 선 종류를 변경을 했으면 여기서 라인 타입을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근데 칼라가 처음에 선택되니까 얘는 기본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마젠타 한 다음에 오케이 딱 눌러주면 색상이 마젠타인 게 다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얘 마젠타는 수문선이니까 수문선 해주고 여기서 색상만 바이레이어 바꿔주면 돼요. 요거 옆에 거 했을 때는 뭐 했어요? 선 종류까지도 바이레이어로 바꿔줘야 했었잖아요. 요거 하나가 빠지는 거죠. 이건 안 해도 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ESC 누르고 다시 오른쪽 클릭, 퀵 셀렉트. 퀵 셀렉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에서 이번엔 하늘색, 시안 하고 오케이. 다 선택됐죠. 그래 놓고 얘를 외형선. 그 다음에 얘만 바이레이어. 마찬가지 얘도 선 종류는 안 바꿔줘도 되죠. 이렇게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딱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우리가 처음에 삽입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어 기반으로 바꾸려면 다 바이레이어로 변경을 해야 되고 걔를 내가 원하는 레이어로 보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게 구분이 안 가면 구분이 안 가게 돼 있으면 레이어 변경할 거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첫째로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모든 사항을 내가 원하는 형태에 다 맞춰놓게 되면 나중에 바이레이어를 2번씩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물론 신속 선택은 상관없습니다. 신속 선택은 얘도 처음에 신속 선택할 때 얘는 처음에 녹색으로 들어갔으니까 녹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은 똑같은데 레이어를 이제 바이레이어로 바꿔주는 걸 한 번씩 선 종류마다 한 번씩은 더 해줘야 된다. 그런 쪽에서 이제 불리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색상으로 제가 사용할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그리고 선 종류는 무조건 바이레이어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온다. 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자, 다시 정면도로 돌리고요. F 샷. 마지막으로 나온 거는 include 탄젠셔널이라고 해야 되나? 탄젠셔널이 아니라 탄젠셜이라고 해야겠네요. 탄젠셜 엣지 모서리. 이제 이건 뭐냐면 접하는 모서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접하는 모서리, 접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접선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제 이걸 평면에서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정면도랑 비교해서 평면을 보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제 여기 모서리가 생긴 게 요 모서리, 요 모서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 있는 요 모서리가 생겼고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 모서리 생긴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 모서리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는 건데
모서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요 모서리일 테고, 시작하는 모서리 요 모서리일 테고, 두 번째 요거고, 세 번째 요거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 끝에 접점에 대한 모서리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접점이 4분점이죠. 4분점에 대한 모서리 요거 하나일 텐데, 요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대략 요 정도에서 곡선으로 바뀌잖아요. 직선하고 곡선이잖아요. 두 개의 선은 엄연히 다른 선이에요. 직선과 곡선은 엄연히 다른 선인데 그 사이가 만나는 데는 실제적인 형태에서는 각이 지지가 않죠. 왜냐면 접하게 탄젠트하게 딱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부분은 매끄럽게 연결되고 각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각진 부분을 표현하니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include tangential 엣지스는 뭐냐면 저 접하는 부분에 직선부와 곡선부가 변경되는 그 경계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줄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F 정면으로 돌리고 F 샷 입력을 하죠. 그리고 얘를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create 하고 평면도로 바꿔서 자 여기다가 하나 내려놓을게요. 둘, 셋. 그러면 자 두 개의 선이 더 생깁니다. 그렇죠? 수문선으로 하나,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하나. 왜 두 개냐면 접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어요. 제가 아까 보이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이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직선과 곡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는 수문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는 외형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수문선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외형선으로 표현된 부분.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접하는 부분에 모서리도 표현해 줄 거냐? 저런 경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 있습니다. 저게 실제로 보이는 모서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제 접하는 모서리 같은 경우, 저 접선 같은 경우는 표현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저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 형태의 이해에 상당히 난해하다.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단 선의 형태는 일반적인 외형선과 수문선의 형태를 띠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상선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굳이 접선을 표현하자고 한다면 가상선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선까지 표현해 줄 거냐. 단 이제 저거는 이제 외형선, 수문선으로 저렇게 된다는 거는 외형선과 수문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상선과 저 접선은 구분은 프로그램이 안 해준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안 해주니까 저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인식해서 알아서 가상선 다른 종류의 선의 형태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작업은 이제 알아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래시샷으로 전개하게 되면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하는 개념으로 다 지우고요. 그럼 이제 얘를 3면도를 정확하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플래시샷으로 작업을 할게요. 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XY 평면 기준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평면도를 먼저 전개하긴 합니다. 평면도. 그래서 이 상태에서 FSHOT 플래시샷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당연히 저는 여기서 include 탄젠셜 엣지스는 표현 하지 않을 거고요. 요 세팅은 그대로 맞출 거예요. 이건 제가 항상 쓰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맞출 거예요. 저는 이 세팅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내용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갈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편한 대로 맞추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새 부품을 갖다 놓는 거니까 당연히 새 블럭으로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래 놓고 이제 크리에이트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정면도를 하나 원하는 위치에다가 평면도를 내려놓고 당연히 엔터 그냥 원래 크기 그대로 놓겠죠. 그리고 돌리지도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평면도를 배치해야 되잖아요. 이제 밑으로 정면도를 배치하겠죠. 정면도를 보이도록 이렇게 딱 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F 샷 찍습니다. F 샷 찍고 그 다음에 OK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자 이제 평면도로 다시 돌려야지 보이겠죠. 자, 이때 얘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데 위치는 이제 정면도랑 똑같이 맞춰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순간 인서트 포인트를 삽입점을 이제 잡아주는 순간부터는 인서트 명령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옵션을 보면 인서트 명령하고 동일한 옵션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게 기준점. 그렇죠. 이 옵션이 있죠. 저거 하면 내가 기준점을 잡아서 놔줄 수 있어요. 저건 인서트 쪽 가보시면 똑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B를 입력을 합니다. B를 입력하면 더 이상 마우스를 B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형태가 마우스를 안 따라다녀요. 여기서 내가 추가적인 점을 다시 잡아주면 그 점이 마우스를 따라다니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서 내려놓으면 됐죠. 내려놓은 다음에 마찬가지 스케일을 물어보니까 엔터, 엔터, 엔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저 기준점을 바꿔서 내려놓는데 혹시라도 이제 기준점 바꿔서 내려놓는 거 저 옵션 사용하기 귀찮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엔 우측면도 전개할게요. 우측면도가 보이도록 이렇게 화면을 돌려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F 자, 그리고는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다시 평면을 바라봐야겠죠. 평면을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B를 했었잖아요. B. 아까는 제가 B를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변경을 했는데, 만약에 그거 사용하기 나는 헷갈리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그쵸? 엔터,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뭐 해줘요? 무브로. 잘 알고 있는 무명. 여러분 잘 쓰시는 거죠? 무브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무브해서 살짝살짝 거리를 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3면도가 다 전개가 되죠. 자, 3면도 다 전개된 다음에 선 정리는 통째로 이제 익스플로드 X X로 다 분해를 하고요. 물론 나는 블럭인 상태를 분해 안 하고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REF 에디트 같은 명령을 사용을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일단 이렇게 3개의 면도를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한 면도 3번 작업해줘야 될 건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작업하는 도면 특성상 하나의 부품 반드시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이 돼야 된다. 그때 굳이 블록을 안 깨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저도 일반적으로 블록 기반으로 작업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삽입을 하고 블록을 깨지는 않아요. 깨지 않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서 편집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변화를 했으면 이제 오른쪽 클릭, 퀵 셀렉트. 자, 일단 컬러에서 시안 하늘색이죠. 딱 하면 외형선이 다 선택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바이레이어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바꾸실 필요 없겠죠. 굳이 바꿔준다면 선의 굵기도 뭐 바이레이어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선의 굵기까지 꼭 바꿔줘야 되느냐, 뭐 우리 어차피 선의 색깔로 굵기를 쓰는데 뭐 그럴 경우 상관이 없죠. 자, 그래놓고 ESC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 신속 선택, 픽셀렉트. 이번에는 색상을 마젠타로 바꿔서 오케이 하면 수문선이 다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문선, 그 다음에 바이레이어, 선의 굵기도 바이레이어로 맞춰주겠다 그러면 이것도 바이레이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ESC. 그러면 이제 원하는 형태로 다 수문선으로 딱 변환이 되고 위치도 딱 맞은 상태로 됐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레이어, 중심선 레이어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솔 드로우보다 나은 점은 레이어를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이 가시죠. 레이어는 우리가 늘상 쓰는 대로 딱 하나씩, 수문선 하나, 외형선 하나, 하나씩 만들었다. 자원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CAT 1급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선 여기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반드시 이런 것들은 조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단순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경사도 지금 두 개로 분리되어 있죠. 그럼 이런 것도 조인. 일반적으로 조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잡으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잡으시면은 이게 한 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을 뭘로? 폴리라인으로 엮어줍니다. 즉 각이 다른, 각이 끝이 다 있는데 각이 다른 선이 끼게 되면은 저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이때는 조인 명령으로 얘를 정리를 해줄 때는 반드시 귀찮더라도 일직선상에 놓인 선들만 따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래서 조인 명령을 실행을 해야지 정확하게 한 선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상에 상당히 주의하셔야겠죠. 특히 그 무엇보다도 CAT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 요 선들도 분리돼 있고
이 선도 분리돼 있을 거예요. 이 선도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 세 선이 다 분리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찾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4개 분리돼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찾아서 전부 다 합쳐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합치는 거 이제 조인을 얘기했는데, 저 합치는 것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명령으로 이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